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빅데이터 분석 연구실의 김자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모델링 태블릿 데이터 유징 컨디셔널 겐이라는 논문인데요. 2019년에 뉴립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된 시티겐이라는 모델은 추후에 태블릿 데이터를 다루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베이스라인이 될 만큼 임팩트가 있는 모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블릿 데이터는 흔히 아시다시피 표 형식의 데이터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쓰였던 겟 모델을 이용해서 태블릿 데이터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태블릿 데이터는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 형식 중 하나인데 산업 쪽에서는 태블릿 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이나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향으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모델링할 때는 데이터의 퀄리티나 양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데이터 양이 적은 경우에 이런 태블릿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을 이용해서 만든 페이크 데이터를 추가적인 학습 데이터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태블릿 데이터는 여러 개의 로우와 여러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컬럼을 변수라고 했을 때 각 변수는 이산형일 수도 있고 연속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태블릿 데이터를 더 잘 합성하기 위해서 정의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연속형 변수의 경우에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분포를 그려봤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봉우리를 갖는 멀티모달 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많고 이산화형 분포의 경우에 하나의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카테고리들의 빈도가 불균형하다는 점입니다. 이 논문 이전까지 제안된 태블릿 데이터를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디시전 트리나 베이지안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서 테이블 하나를 다별량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분포를 모델링한 후에 그 분포에서 샘플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겐이나 BA와 같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태블릿 데이터를 더 잘 모델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했고, 기존의 모델들의 성능을 뛰어넘는 시티겐이라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논문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태블릿 데이터를 평가하는 방법이 한 가지로 정의되지 않았고 제각각이었는데, 이 논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는 단일화된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태블릿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생성해내는데 어려운 점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에서 사용된 노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걔네 제너레이터인 G가 있고 원본 테이블을 T, G가 생성해낸 가짜 테이블을 TCN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NC개의 연속형 컬럼과 ND개의 이산형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연속형 컬럼들을 C, 이산형 컬럼들을 D라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뜻하는 로우 하나는 NC개의 연속형 값들과 ND개의 이산형 값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값들은 랜덤 베리어블로 생각합니다. 하나의 테이블 전체는 컬럼 개수만큼의 변수를 갖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각각의 로우는 그 분포에서 샘플링된 값입니다. 그리고 원본 테이블 T는 트레이닝 셋 T 트레인과 테스트 셋 T 테스트로 나뉩니다. 이 논문에서 TCN을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했습니다. 먼저 likelihood fitness인데요. TCN이 실제 데이터인 T 트레인과 같은 분포를 따르는지 측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들어진 테이블을 가지고 별도의 머신러닝 모델들을 학습시키고 테스트한 퍼포먼스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테스트한 퍼포먼스가 얼마나 비슷한지 측정했습니다. 이 테스트 방식으로는 이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진 테이블을 실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해도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태블릿 데이터의 특성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연속형, 이산형 두 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속형 변수는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 대신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이산형 분포는 카테고리가 불균형하게 분포돼 있어서 모드 콜랩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산형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원핫 벡터로 전처리돼서 학습되는데 이렇게 원핫 인코딩된 벡터는 0을 많이 포함한 스팔스 데이터인데 반해 제너레이터로 생성된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런 스팔스니스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구분하도록 학습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태블릿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태블릿 데이터의 분포를 더 잘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모드 스페시픽 노멀라이제이션인데요. 연속형 변수를 더 잘 전처리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입니다. 각각의 연속형 변수가 여러 개의 정규 분포의 가중합인 가우시안 믹스처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그 가우시안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을 구성하는 서브 분포들을 VJM을 이용해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서브 분포들의 최빈 값과 분산을 추정한 후에 모든 컨티뉴어스 값들에 대해서 서브 분포들 중에 어떤 서브 분포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을지 계산하고 나서 그 선택된 서브 분포의 모드와 분산으로 그 값을 노멀라이즈 합니다. 이 그림에서 CIJ는 이 세 번째 분포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로우 3 분포의 모드 에타3와 분산 파이3로 노멀라이즈한 값을 알파 IJ라고 하고 길이가 서브 분포의 개수와 같은 벡터 베타 IJ로 어떤 분포로 노멀라이즈 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분포인 에타3로 노멀라이즈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엘리먼트만 1로 표기합니다. 이렇게 연속형 변수를 노멀라이즈한 후에는 각각의 로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속형 값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멀라이즈한 후에 알파와 베타 하나씩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열해서 콘캐트네이션 합니다. 이산형 값들도 원핫 인코딩 한 후에 모든 벡터를 콘캐트네이션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전처리한 후에 이터레이션마다 데이터의 일부를 샘플링해서 배치를 구성한 후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때 배치를 구성할 때 데이터를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구성하면 모드 콜랩스가 발생해서 카테고리컬 변수에 존재할 수 있는 마이너리티 카테고리들이 무시되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마이너리티 카테고리를 중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제너레이터가 실제의 데이터 분포와는 다른 분포를 학습하게 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산형의 값들을 잘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기존 데이터의 분포를 잘 유지하면서 이산형 값들을 잘 샘플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개인 제너레이터의 인풋인 레이턴트 벡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이턴트 벡터는 가우시안 분포에서 샘플링합니다. 그치만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벡터를 이용하면 카테고리컬 변수들의 불균형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산형 변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배치를 구성하기 위해서 컨디셔널 제너레이터를 이용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제너레이터가 샘플을 생성하도록 할 때 특정 디스크릿 밸류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컨디셔널 제너레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컨디션과 레이턴트 벡터를 모두를 잘 설명하는 인풋을 만들어야 하고 생성된 각각의 로우들이 주어진 조건을 잘 지켜야 하고 원래 분포를 재현할 수 있도록 실제 데이터의 조건부 분포를 잘 학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컨디셔널 제너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자들이 세 가지 요소를 제안했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디셔널 벡터입니다. 디스크릿 컬럼의 모든 카테고리들을 제너레이터가 잊지 않고 잘 생성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분포와 비슷한 빈도로 각 카테고리에 대한 조건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이산형 컬럼이 존재하고 각 컬럼은 1, 2, 3과 1, 2라는 카테고리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 두 번째 컬럼 D2가 1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이런 0, 0, 0, 1, 0과 같은 원합 벡터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각 이산형 컬럼에 존재하는 모든 카테고리들을 조건으로 줌으로써 마이너리티 카테고리에 대한 로우도 제너레이터가 잊지 않고 생성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컨디셔널 벡터가 원래 데이터의 분포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컨디션을 원래 데이터에 존재하는 카테고리들의 빈도와 비슷하게 줘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상형 컬럼들 중에 하나를 같은 확률로 랜덤하게 선택하고 선택된 컬럼에 대해서 PMF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분포에서 샘플링한 값인 K-스타를 컨디션으로 주도록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카테고리컬 컬럼에 있는 값들의 빈도를 고려한 컨디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디스크릿 컬럼들은 원합 벡터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너레이터가 생성해내는 데이터는 0 또는 1의 원합 형태가 아닌 연속형의 값을 갖는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제너레이터가 최대한 원합 벡터와 비슷한 형태로 샘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데이터로 주어진 원합 벡터와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벡터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제너레이터 로스의 새로운 텀으로 추가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너레이티브 모델인 VA를 통해서 태블러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인 TVA를 제안했습니다. VA를 적용한 모델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과정은 동일하고 로스만 일반적인 VA의 로스인 엘보 로스로 바뀐 모델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 평가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만들어진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분포가 얼마나 비슷한지 측정하고자 하는 likelihood fitnes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실제 데이터셋이 아닌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과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리드와 링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고 알람, 차일드, 아시아, 인서런스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과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생성하면 그 생성된 데이터의 실제 분포를 모두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ikelihood fitness는 이런 장점을 이용한 테스트입니다. 만들어진 데이터셋 T는 시티겐 모델에 의해서 앞서 설명드린 절차를 거쳐 학습됩니다. 학습된 시티겐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T씬이 학습 데이터 T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T의 실제 분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률을 L씬이라고 하겠습니다. L씬은 제너레이터가 오버핏 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테스트셋 T테스트가 오라클이 만든 데이터에서 나왔을 확률인 L테스트도 계산해서 비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리얼월드 데이터셋을 이용합니다. 이 데이터셋들을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눈 후에 트레인셋으로 추가적인 머신러닝 모델 4가지 정도를 학습시킵니다. 이 머신러닝 모델들이 각각의 데이터셋에 맞는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한 후에 F1 스코어나 R 스퀘어 스코어 같은 퍼포먼스를 테스트셋을 이용해서 평가합니다. 이 점수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생성해낸 데이터셋이 아닌 실제 데이터셋을 이용한 퍼포먼스와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해서 그 테이블의 성능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실험으로 시티겐과 몇 가지 베이스라인들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실험인 likelihood fitness를 평가한 결과 CLBN과 프리브BN이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두 모델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델인데요. 실험을 위해서 데이터셋을 생성할 때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BA와 시티겐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대부분의 베이스라인을 시티겐과 TVA가 뛰어넘었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많은 경우에 TVA가 시티겐보다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TVA와 달리 겐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실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참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TVA를 무조건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태스크에서는 시티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저자들이 모델을 구성할 때 제안했던 몇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봄으로써 모든 요소가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3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컨티뉴어스 컬럼을 위한 모드 스페시픽 노멀라이제이션을 다른 전처리 방식으로 바꿨을 때, 그리고 컨디셔널 제너레이터와 트레이닝 바이 샘플링을 모델에서 제거하면서 실험을 했을 때 모든 요소가 포함된 시티겐 모델보다 최소 4%에서 최대 36%까지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를 변화해가면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 시티겐에서 사용됐던 겐 모델인 Wgen GP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태블릿 데이터라는 도메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딥러닝 기반 모델인 시티겐을 제안했습니다. 시티겐에서는 태블릿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모드 스페시픽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컨티뉴어스 컬럼을 전처리했고,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디셔널 제너레이터와 트레이닝 바이 샘플링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